안녕하십니까. 금일 위원장과 대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포항교육부장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지난 방송에 이제 나오지 못하였는데 위원장이 혼자서 분투를 하셔가지고 제가 없어도 방송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옆에 계신 김성호 위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김성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방송은 포스코 노동조합 특별호 제24-24호 관련해서 부당노동행위 대응 경과 보고를 조합원께 상세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과반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통상임금 소송 진행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인사말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천천히 제가 입장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당 노동 행위 대응 경과를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 및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 4월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4월 19일 여수지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간단히 부당 노동 행위 대응 경과를 조합원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23년도 12월 말부터 포항제철소 브리더 부공장장 중심으로 집단 탈퇴를 시작하여서 24년도 2월 말 광양제철소 파트장 고근석 위주 집단 탈퇴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은 24년 초 1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대의원과 함께 총 7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법 위반 사항 1차 설문조사 실시로부터 총 3차 설문까지 진행을 하였고 김성호 위원장이 천막 근무로 노동법 위반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고 4월 19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또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4월 29일부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1차 조사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5월 23일 조양래 부위원장 등 간부 3인이 국회에 방문하여 국회 실무자 미팅으로 노동조합 무력화 사실을 알리고 정치권에 압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5월 말 위원장과 대표이사의 1차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5월 말과 7월 말 사이에 노동조합 무력화 중단과 화해를 위한 협상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7월 25일 위원장과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간의 2차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과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들어와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가급적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렸죠.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을 대표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보를 열심히 좀 받아서 20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한 7분 정도가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셔서 제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선 그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라왔나요? 네. 이 자료 보시다시피 과거에 어떠한 이번에 회사 사장과의 담판을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다시 연다는 그런 개념으로 협상을 했죠.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청산하냐면 기존에 이렇게 집단 탈퇴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벌을 해야 되고요. 직위해제뿐만 아니고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인사위원회 회부까지 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신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만약에 직위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위해제 놓고 뭐 좀 있으면 다시 뭐 6개월 후에 모른 척하고 다시 또 복원시켜 준다. 이거 없습니다. 그럼 또다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는 이렇게 청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보해 주신 7분, 그러니까 직접 진술해 주시겠다는 분 7분이 흔쾌히 또 허락하셨어요. 그분들도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고 요 정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노사합동 추진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는 이렇게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제해지를 해야지 다시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미래에 대해서는 노사합동 추진반이 이제 구성될 예정이 있다. 그 관련 자료 좀 볼까요?
네, 지금 올라왔네요.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제보를 계속 받을 겁니다. 제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엄벌과 처벌을 할 것이고 이거는 뭐 범죄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은 노조와 회사가 각각 5명으로 구성되고요. 내용은 조직 문화, 노조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건데 관련 말 그대로 뭐 탈퇴 정형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필요시에는 인사협의 해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근로시간 주 52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게 해결돼야 신입사원을 뽑죠. 자꾸 이런 식으로 꽁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휴게 시간 지금 준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위원장 부서에도 있어요. 제 부서에. 이거를 근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하냐면 자꾸 티오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제보 접수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인사 조치하고 전파 교육까지 한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익명보장과 그다음에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생각을 좀 새롭게 바꾼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준법이잖아요, 준법. 네. 뭐 글로벌 시대 때 회사에서도 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네. 반성을 하고 같이 함께 노사합동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로 그래 돼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노사 간의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위원장님 구속력이 있는 부분인가요? 있죠. 저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기존의 건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라든지 인사인의 회부라든지 적절한 우리가 이게 제보에 의거해서 200건 제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고용노동부 갈 것이다. 네. 근데 회사가 이번에 지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인사위원회 회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발생한다. 봐라, 회사가 또 덮어주지 않느냐. 이건 회사에서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공문을 보내오셔 가지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또 하셨고 신의성실에서 한번 믿어봅니다. 잘 지킬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다시는 예전처럼 옛날에 독립투사 때려잡은 사람이 조선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짓은 안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제발 좀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고용노동부 다시 갑니다. 하지만 저도 회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회사와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 합동 추진반에 대해서 조합원 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 현장에는 직책 보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의견을 주시네요. 당연하죠. 55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아직까지 회사가 날 보호해줄 거라 생각하죠. 이런 썩어 빠진 것도 빨리 고쳐야 된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이번에 결제해지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면요. 또 반복돼요. 저는 이번에 결제해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고용노동부 간다고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를 가기까지는 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단을 다시 고소치한 만큼은 회사를 믿고 지금도 회사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조사가 곧 진행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보호할 테니까요.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부탁드리고 기존에 했던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별도로. 과거는 과거대로 청산하고 미래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무엇을 걱정한지 압니다. 또 반복될 거고 직책보임자들이 걱정 안 하고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뭐 다시 반복될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것은 조합원들의 제보를 통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55년 동안 잘못된 역사를 이 순간 뽑지 않으면 또 반복될 것이다. 1991년도에 박군기 위원장의 노조 와해, 2018년도 포스코 지회 민주노총 탈퇴 종영 이건 다시 이번에 끊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어떻게 보면 포스코의 그런 성공 자기들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탈퇴 적용하고 이 군대 문화 이게 이제 역사를 청산하는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참 이것은요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했죠. 제보를 하더라도 막상 진술을 해달라면 진술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이게 문화였잖아요. 이제 그 문화를 깨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보해 주신 7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분과는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7분에 대해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결제 해지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직 문화,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에서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제보를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조사가 들어가죠. 오늘 소위치 나갔죠. 어디 부서부터 들어갑니까? 부서라고는 적혀 있지 않지만 과거에 제보가 들어왔던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설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결재해지를 같이 하자고요. 네, 노사 간의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조합원분들도 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사할 때는요. 앞으로 그분만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이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서를 다 조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장 다니면 파트장 다 조사할 겁니다. 그래야 제보해 주는 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 대한 특별 설문조사 대상이 열연공장, 선제, 도금, 냉연 뭐 몇 군데 있어요. 네. 이건 반드시 내가 결제해 줘야 된다. 내가 분노가 치오릅니다.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결제하지를 못한다면 안 하니면 못하다. 다시 도연도로 갈 것이다. 라는 거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화를 좀 많이 내나요? 네.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해가지고요. 6개월 동안 저 머리도 다 빠지고요. 지금 네. 살도 빠지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성공했잖아요. 박군기 위원장 때도 성공했죠. 민주노조를 갈망하는 우리 조합원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인사 불이익 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 무너뜨리고 또 교선노조한테 겁대가리 없이 그것도 말이에요. 옛날에 일제 순사가 말이야. 조선 독립투사를 잡는 것처럼 20군끼리 뭐 아시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죠. 6개월 동안 한이 돼가지고요. 네. 하여튼 조합원님들의 승리다. 드디어 역사의 고리를 끊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저희 위원장님 뭐요? 저희 포스코의 아픈 역사 네, 이거 아픈 한번 역사가 청산되는 순간 맞죠. 네. 진짜 7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7분은 제가 별도로 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7분 외에 뭐 제보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해요. 제보다 실질적으로 진술까지 안 나서주는 분들이 이렇게 말이 많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승리입니다. 네. 노사합동 추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탄압. 예.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픈 역사를 또 얘기해야 되네. 우리가 6월 29일 날이 노사상생의 날이잖아요. 네, 노사상생의 날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노사상생의 날이에요. 노동조합 생일입니다. 설립일입니다. 설립일 이어서 6월 29일 날 쉬는 거고요. 1988년도 6월 29일 날 포항제철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1990년도 박군기 위원장님이 직선제로 당선이 됐죠. 그런데 이 민주노조를 무너뜨립니다. 안기부과에 동원해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박군기 위원장의 집행부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노동추,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도 열심히 노력했으나 회사의 지속적인 탄압을 통해서 또 무너졌죠.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했는데 그것 또한 탈퇴종용으로 무너지고 네, 이제 맞습니다. 우리까지 포스코 노동까지 왔지만 여기서 이제 역사는 멈춰졌습니다. 이 아픈 역사가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일 6차 교섭이 이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의 모든 제시안이 좀 나왔을까요? 뭐 제시안이 일부 나왔죠. 뭐 완전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베이스업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내일 우리 속보를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다. 네.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 아니면 오후 정도 되나요? 일단 조합원들한테 상세하게 알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아. 저는 어이가 없다. 그냥 저는 제시안 요번에 갖고 온 거 보고 장난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안이라서 내일 한번 조합원님들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지난번에는 3만 원 나왔죠? 그 네, 뭐죠? 맞습니다. 명절 명절 경여금에서 요새 5만 원에서 결혼식 많이 8만 원. 가시죠, 부장님? 결혼식 갈 때 벌써 경조금 얼마 냅니까? 보통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는 것 같습니다. 3만 원 경조금 낼 수 있어요? 3만 원 내면 요즘 욕 먹습니다. 장난하는 네.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말의 가치도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는 제시안을 일부 가져오긴 했지만 조합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좀 역부족한 것 그리고 제가 같습니다. 지금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의성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소식지를 통해서 알리겠다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어차피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내일 상세하게 교섭에 대한 회사 제시안에 대해서 내일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실시간 채팅에 교섭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와서 뭐라고 제가 나왔어요? 갑자기 좀 이야기를 좀 꺼냈고요. 교섭. 네네. 그래. 내일 이제 교섭 속보로 나갈 예정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우리 아쉬운 일 좀 많았잖아요.
네, 많았습니다. 작년 장정 합의안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주고 있죠. 우리는 더 강해졌다. 더 튼튼해졌다. 작년에 이제 아쉬움보다는 이제 교훈을 삼고 준비가 됐습니다. 올해는요, 한 번의 실수는 용서가 되고 두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하시죠, 조합원님들. 역사를 새로 만들어 봅시다. 이제 19대 집행부가 제대로 된 노동조합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한번 평가받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반 노조의 필요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저희 조합에서 많은 자료와 많은 교육, 간담회를 통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많이 알렸습니다. 조합원들께 많이 강조를 하였는데요. 현재 우리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인가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무너졌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조합원님들이 많이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노조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27년 동안 저 27년 됐어요, 입사한 지. 안 힘든 적도 있었냐고요. 매일 하는 소리가 글로벌 경제 위기, 중국 발목 위기. 그럼 27년 동안 그렇게 위기를 예측해 놓고도 경영진들은 뭐 한 겁니까? 경영진 리스크 아니냐고 이거. 조합원들은 지식 근로자니 뭐니 해서 오만 거 해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가동률 뭐 당연한 뭐 85%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영진들이 27년 동안 예측 가능해놓고 그렇게 돈 많이 벌 때 어려워질 거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온다 해놓고 지금 뭐 한 겁니까? 이 무능한 경영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계속 흥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매번 어렵다고 하는 건 경영진의 문제다. 그래놓고 전 회장은 전 CEO는 뭐 합니까? 샤워실 달린 호화 사무실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20억을 왜 줍니까, 그 사람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홀딩세는 2천억씩 왜 주는데요? 그래 놓고 2천억씩 그냥 줘놓고 말이야. 직원들한테 뭐 좀 하자 그러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꽁수나 쓰고 말이야. 3만 원짜리 경조금이나 얘기하고 있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조금만, 예,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셨으면 왜냐하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에 제가 이게 부당 노동행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좀 회사도 이제 전형적으로 일단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일단 화해한 마당에 한이 맺혀서 그런 거고요. 오늘 이후로는 조금 평정심을 찾겠습니다. 네. 그만큼 6개월 동안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임금 협상 때문에 또 힘들어질 건데 그렇죠. 임금 힘내시죠. 협상도 중요하죠. 예. 과반 노조를 하다가 빠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반 노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참여기구 한번 볼까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자료 욕심 그런 자료 욕심 무슨 자료 욕심이에요. 노동조합이 당연히 노경협의 노사협의 같이 가야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면요. 사내복지기금, 우리 사주조합, 제철복지회, 산업안전보건위, 뭐 1% 등등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반 노조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주택자금이 새마을금고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의결 누가 했어요? 사내복지- 사내복지기금에서 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맞습니다. 노동자에 참여 못했잖아요. DSR이 잡히지 않는다. DSR 다 잡혔어요. 내가 1호 말씀드릴까요? DSR 잡힌 사람? 위원장이 DSR 잡혔어요. 무슨 DSR 안 잡힌다고? 잡힐 왜냐하면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대출이란 거는 1년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서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DSR이란 그런 거예요. 1금융권은 40%, 2금권은 50%예요. 40% 1금융으로 따져보자고요. 한 달 내 원리금과 원금 그러면 신용대출을 내면 DSR 다 잡힙니다. 네. 그거는 좀 그러니까 회사가 얘기할 때는 뭐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주조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이솝 원 네. 플러스 원이라든지 우리가 뭐 올해 임금 교섭안에도 들어가 있죠. 뭐 10주, 15주가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 사주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어떠한 인단협을 통해서 타결을 하더라도 또 다른 관문이 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측으로 이루어진 근로제한이 만약에 있다면 다 부결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회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작년 10월 달에 파업 찬반 투표했을 때 파업 반대 성명 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과반을 반드시 해서 이걸 위촉해야 된다. 설령 위촉을 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에서 전부 다 공식적으로 후보를 내야 된다. 삼성전자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위원장까지 다 근로제한 나가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그럼 근로제한을 나갔겠습니까? 자리 욕심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님들이 빨리 가입해 주셔가지고 이제 회사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근절될 거니까요. 안심하시고 빨리 가입을 해 주셔가지고 과반을 확실히 넘겨서 근로자연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 6개의 기구를 다 갖고 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포스코 노동조합으로 공식적으로 10명의 후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삼성전자가 하듯이 우리
포스코도 원팀이 돼서 더 강력한 노동조합이 된다. 이거는 19대 위원 노동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대, 21대도 영속적으로 민주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핵심 근본원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있나요? 원팀이 되면 좋은 점을 한번 또 올려보시죠. 네, 지금 잘 보시면 이제 보이네요. 노동조합과 노경협의회가 원팀이 되면 노사 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연사회, 그러니까 임단협으로 풀 수 없는 것도 노사협의회를 네. 통해서 매월 그러니까 분기별로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 꽃놀이패가 안 되는 거예요. 회사는 노경과 노조를 이렇게 꽃놀이패 해왔잖아요. 저도 노경협의회 근로자 대표 2번 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원팀이 된다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임단협이 타결되면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조조합 사내복지기금처럼.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타사 사례는 어떻게 좀 되는지 제가 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여러 국내 굴지 기업들이 나와 있죠.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과반 노조를 인정하여 어디가 SK 하이닉스요? 예, 예, 그걸 얘기해 제가 주시게 하셔야죠. 기업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뭐 어때요? 뭐 위에서부터 다 쭉 보고 있는데 네, 뭐 SK 하이닉스 그래서 하면 되죠.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위원을 직접 임명. 아래 SK이노베이션도 과반 노조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위원 직접 임명. H중공업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과반 노조로 인정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로 위원 직접 임명. H제철 지부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H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K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G칼텍스 과반 노조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위원 직접 임명. 그다음에 땡오일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위원 직접 임명. 이와 같이 전체가 하나같이 다 이제 노동조합과 노경협의회가 원팀이 돼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지향해서 이제 힘을 보태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과반 노조를 달성하여도 법상 해석에 따라 근로자 위원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4년 10월이 되어야 과반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노경협의회가 한 팀이 되어야 노경협의회 법적으로 보장된 정기회의에 노동조합의 법적 구성력이 가미가 되어서 서로의 단절을 보호하는 강한 조직이 탄생이 됩니다. 이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저희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유수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노동조합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노사협의회와 노사협의회랍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참여 증진법에 의해서 노경협의회는 우리에서 붙인 거고요.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은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다른 노동조합에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뭐 이상하게 뭐 자리 욕심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다 단협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엔 저희 포스코 노동자의 임금, 복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통사임금 소송 진행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통사임금 소송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소송 참여자 명부를 전산화를 시작하여서 6월 19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6월 24일 소송 참여자에게 확인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가상 계좌를 안내해드려서 소송비 납부가 진행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통사임금 참여자 중 소송비 납부율이 94%,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를 납부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미지 보이시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통사임금 소송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6천 명이 돌파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위임하고 또 이 돈을 또 소송비를 또 납부하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6천 명이 돌파했고요. 용기 내주신 6천 명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8월 17일까지 또 최종적으로 시간이 있잖아요. 네. 아직 입금 안 하신 분들 입금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소송비는 대한민국 최저입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에서 하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싸게 소송비는 82,000원대는 없을 거고요. 변호사 승소비도 최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됐냐면 한국노총 중앙법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 소송을 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방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어이가 없어요. 대표 소송을 왜 합니까? 대표 소송하면 이런 거죠. 이승구 부장님, 저 한 5명 정도만 네.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5명만 소송을 하면 5명만 설득해서 취하면 어떻게 되죠? 끝나겠죠. 이게 쇼죠, 소가 쇼. 네. 대표 소송을 한다는 건 쇼가 됩니다.
포스코 문화상. 저는 쇼 안 하기 위해서 6천 명을 다 모시고 가는 겁니다. 6천 명이 전부 다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요. 이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6천 명이 용감한 우리 조합원들께서 드디어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표 소송을 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솔직히 대표 소송 편하잖아요. 5명만 하기 때문에 뭐 소송비도 금방 하고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편하죠. 우리가 뭐 하지만 그거는 쇼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6천 명 조합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표 소송은 대표로 소송한 뭐 5명이라면 5명이 취하면 모두가 다 끝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같이 저희처럼 6천 명 이상 되는 조합원들이 소송에 참여하시면은 그 많은 인원들이 모두 취하해야 이 소송은 끝나는 그렇죠. 거네요. 그 위원장이 뭐 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쇼가 아닌 진정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네. 다음은 조합원 소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조합원분들과 소통 시간을 가질 건데 늘 해왔던 방식으로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실시간에 유튜브 채팅을 올려서 채팅이 네. 올라오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교육부장님께서 좀 많이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네. 소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질문은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기존에 취해왔던 실시간 채팅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증문즉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맨 밑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이거 부당노동행위 취하도 쇼라니요. 무슨 7분하고 같이 얘기해서는 무슨 쇼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린 쇼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위원장이 결단해서 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쇼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역사적으로 청산이 됐는데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진짜 진술해 주신다는 7분조차도 상당히 저희들을 호의적이었고 잘했다고 하는데 과연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과연 우리한테 진술하겠다는 분 중에 들어갈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을 줄 때죠. 지금은 응원해 줄 때죠. 네. 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총 187건이 총 접수가 되어서 이제 아까 진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진술을 총 해주겠다는 7명. 분이 7분이 네. 진술해주겠다. 근데 이제 7분밖에 안 계셨지만 이제는 소송을 통해서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제보가 엄청나고 이제 진술까지 해주겠다는 분이 내가 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늘어날 것 같다. 네. 용기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블라인드 조합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취하는 게 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쇼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결과로서 이제 좀 판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네.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잘못된 거다. 저렇게 한다는 거는 쇼는 하지 않아요. 뭐 위원장이 그럼 쇼하려면 처음부터 안 했죠. 제가 왜 고용노동까지 갔겠습니까? 네. 그러면 추가 질문 좀 부탁드리고요. 현차 네. 현대자동차 떨어졌대요. 이게 어떻게 뭡니까? 보면 되죠? 주위에 있잖아요. 물어보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썼어요. H자동차에. 자기 소개서를. 이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비, 교대 다 똑같아요. 정비는요. 음주정비하면 안 되고 밤에 불려오는 거 이걸 해결해야 돼요. 뭐 돌발 호출비 1, 2만 원 올려봐야 소용없고요. 밤에 안 오게 현대자치제철처럼 부분 교대와 이력을 해야 근본적으로 밤에 안 불려오죠. 음주정비도 안 하죠.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교대 근무 같은 경우 인원이 없다. 대근에 시달리잖아요. 요즘 우리 젊으신 우리 조합원들 말 들어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워라밸이에요. 뭐 대근 때문에 어딜 가지를 못하는데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교섭위원 누가 들어가는지 작년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왜 몇 명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교섭위원분들이 대의원 대회 때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죠. 정의원 10명, 교체위원 5명입니다. 거기에는 대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오시고요. 나머지는 집행부, 교섭부장. 일단 대표가 수석부위원장, 전상우 수석부위원장이 대표고요. 그 외에 부위원장,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우리 대의원 1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섭 들어갈 때는 그 때에 따라서 그 교섭 안에 대해서 맞는 부장님들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후생 관련된 게 많으면 후생복지부장이 들어가고 네. 뭐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우 수석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처절하게 하고 있고요. 교섭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밤에 남아서 고민하고 하잖아요. 혹시 저녁에 노동조합 지나가다 불 켜져 있으면 들어오셔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를 앞으로 노사 합동을 통해서 앞으로 신고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직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게시 사항과 그 전체 메일로 한번 경각심을 모르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인사위원회 회부되고 관련된 처벌 받으면 이제 실감이 될 겁니다. 이거 안 하고는 만약에 이렇게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또 한다. 저는 바로 고용노동 간다고요. 이제 회사를 믿고 이시우 사장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예. 반드시 회사도 이번 기회에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근절할 생각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좀 기대를 하고요. 지금은 모르죠. 이제 앞으로 한 달 내로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처벌 받을 사람은 받을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보 받을 거니까요. 이제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제 생각인데요. 위원장님과 이제 대표이사님과의 서로의 직인이 들어간 이제 서면 합의라죠. 있습니다. 예, 서면 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회사의 쇼로 저는 보입니다. 뭐 자꾸 쇼 그러는데 쇼 얘기 그만. 예, 일단 대표이사와 저랑 이게 신의성실에서 사인을 했고요. 서로가 이번에 좀 진정성 있게 서로가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한번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최근 대의원 포항과 광양 각각 워크숍을 진행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 조합비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K 노사 아, 아카데미를 K 말씀하시는 것 노사 같은데요. 아카데미 하시는 건데요. 네. 이번 매월 하고 있죠. 초청을 통해서 이제 강사한테 서로가 우리가 좀 듣고 하는데 이번에는 문성현 전 경산노위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대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회사의 경영 현황 일단 설명 그리고 위원장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합동 아카데미다 보니까요. 크게 조합비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없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비 쓴 것도 있겠죠. 근데 커피 정도요? 근데 기본 컨셉은 교육입니다. 뭐 소풍 가고 뭐 이랬다는데 무슨 한여름에 소풍을 가죠. 그건 아니고요. 교육을 통해서 노사가 같이 이제 특강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성과금 예. 성과급에 대해서 개편된다는데 이익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충분히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2천억이라는 돈을 브랜드 사용료하고 임대료로 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가. 누가 뭐 홀딩스 만들라고 했습니까?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홀딩스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는 비겁한 변명이다. 그리고 뭐 선을 긋잖아요. 홀딩스의 문제다. 무슨 홀딩스의 문제가. 홀딩스가 언제부터 홀딩스였습니까? 홀라당스. 포스코가 못 채죠. 포스코가 다 벌어서 지금까지 계열사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동안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경영진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노동조합은 반드시 계속 돼야 되고 이렇게 잘못된 거를 지적할 수 있는 건 노동조합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전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고 나면 직원들만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시를 하더라도 현장을 알고 지시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안전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안전,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안 다치고 오게끔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춰줄 수도 있다. 형식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요. 뭐 있나요? 어디 갔지? 뭐 싫은 내용도 답변해 주죠. 우리 좋은 질문만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연도 협상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그 다음 전략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만족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만족이 뭡니까? 일말의 가치도 없다. 만족은 무슨 만족이? 다음 단계요? 뭐 다음 단계까지 안 가게 뭐 회사에서 전향적으로 잘 하겠죠. 네. 기대해 봅니다. 소송 누락자 향후 계획 부탁드립니다. 소송 누락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제를 해드립니다.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거. 근데 이게 기한이 지난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없다. 향후에 2차, 3차 소송 때 그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누락되신 분은 저희들이 구제해드리지만 지금 늦게 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이라 하셨는데 7,000명. 7,000명이란 거는 이제 지금 남아있는 계신 분 조합원들은 이제 콘크리트층이다. 콘크리트층, 네. 조합을 사랑하는 콘크리트층이죠. 예. 합의안 부결이 날 확률이 그렇게 높은데 하셨는데 임금협상 합의안이 부결날 확률이 높지 않도록 찬성될 정도로 가져와야죠. 가져와야죠. 네. 그리고 안 가져오면 행동을 해야죠. 뭐 당연한 거고요. 뭐 회사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합원이 지금 7,000명의 조합원은 7,000명 넘죠. 뭐 갑자기. 아무튼
이분들은 콘크리트라기보다는 정말 소신껏 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조합원이다. 이 조합원님들은 소신껏 투표하기 때문에 이 그 무서움을 알아요. 절대 어설픈 조합원들이 만족하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잠정하는 절대 부결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조합원과 차별 대우에 대한 계획은 지금 교섭안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5분이라서. 여기 되잖아요. 위원장님이 합의하면 통상 소송도 취하되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표 소송을 하면 위원장만 취소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소송 들어갔잖아요. 6천 명이요. 6천 명이 다 취하 안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쇼하기 싫다 그래서 전체 조합원을 같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교육도 해야 되고 네. 입금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거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아니랍니다.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났습니다. 6천 명의 조합원들의 소송은 진행됩니다. 네. 벌칙으로 방송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네. 뒤늦게 오신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거는 뭐 벌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참 조합원 보호를 위한 합의안을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아쉬웠죠. 작년에는 제가 사과를 한 10번 이상 드린 것 같아요. 잘못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교훈이 됐다. 작년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19대 집행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왔잖아요. 작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행동은 다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성을 해가야죠. 처음이 있으면 완성도 있습니다. 첫 시도입니다. 이제는 그걸 완성해 가겠습니다. 작년 같은 그런 아쉬움은 없다.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좀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좀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일단 협상이 초기니까요. 네. 뭐 늘 실시간 채팅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좀 시간의 제약을 좀 받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소통은 뭐 메시지로 이해하겠다. 뭐 이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의 실수하지 맙시다. 네. 소통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근 시간임에도 시청해주신 포스코 노동조합 조합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는 H자동차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 포스코를 믿고 왜 포스코를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포스코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포스코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가봅시다. 회사도 이제 대표이사뿐만 아니고 많은 경영진들이 이제 현재에 대한 심각성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떠나지 않는 회사 탑3, 들어오고 싶은 회사 탑3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임금 교섭 부분은 지금 교섭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응원을 해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19대 집행부가 새로운 노동문화, 포스코의 군대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쇼하지 않겠습니다. 쇼란 말도 하지 마시고요. 쇼할 것 같으면 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여튼 힘내십시오. 그리고 너무 열대야가 많네요. 이제 좀 선선해지긴 했는데 그동안. 건강 유의하시고요. 요즘에 또 애들이 폐렴이 많이 걸린다더라고요. 자녀분들 건강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